은행 대출 규제로는 잡기 어렵다. 집값을.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집값은 은행 대출 규제만으로 안 잡힌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 희소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40억 되고 50억 되고 100억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아니면 어떤 건지를 말입니다. 분위기를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는 건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우려스럽죠. 좀 염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두려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겠죠.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 뭐가 좀 더 필요하고 뭐가 좀 더 아닌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결국 무리하게 오른 것은,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간다라고 봅니다. 무리하게 올라갔던 것들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너무 많이 내려온 것들은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올라가기 마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증시가 2025년 4월달에 2280까지 내려갔었죠. 그건 어쩌면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거라 다시 올라갈 힘을 이제 내포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서울 기준에, 서울의 뭐 강남 3구 기준에 30억이다 50억이다 라고 말하는 그 집값은요,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또 내려갈 가능성을 또 품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 우리가 바라는 이 시기에 얼마의 가격을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일은 없죠.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 만사가 우리가 가지고 보유할 수 있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서 10년 20년 갖고 계속 갈 수 있느냐, 그게 훨씬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계속 유지가 될 때, 그때 아마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일 거고요. 가질 수 없다, 좀 무리다, 일상이 뒤흔들린다라고 하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겠습니까? 잘못 결정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정하기는 되게 쉽습니다만 그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냐를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정하기 쉽습니다.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이 30억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본인이 대출을 10억을 내고 자기 돈 20억으로 집을 샀어요. 근데 10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서 월에 이자로 한 400만 원 된다고 칠게요. 원리금으로 한 300 된다고 쳐볼게요. 월에 700을 넣어야 됩니다. 매달. 근데 그게 자신이 받는 연봉이, 월급이, 실수령액이 뭐 한 2천만 원 들어와서 매달 그렇게 들어와서 그걸 감당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안 된다, 어렵지 않다, 뭐 이러면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척척척 흘러가지 않고 뭐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겨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데 비싼 걸 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결정인 거죠. 그 결정이 맞아 틀리다는 누가 얘기할 수 있다? 그들 자신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뿐인 거죠. 그걸 가지고 누가 잘한 결정이다, 못한 결정이다 뭐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필요한 것들, 좀 더 유의해야 될 것들은 어쩌면 개개인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을 250만 원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극소수겠지만 2,500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2,500 받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결정을 하고 생활하며 사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정을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걸맞게 하면 그러면 또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또 그에 걸맞게 사는 거고, 그러면 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럽기는 하죠. 부럽긴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나 30억짜리 아파트나 뭐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삶의 만족도가 뭐 10배나 차이가 날까?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뭐든 간에 제각각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면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 어떤 사람들에게는 A가 맞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B가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각각 각자의 생각에 따라 흘러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악다구니로 남들에게 억지로 강요할 필요도 없고, 이게 맞다 너는 틀렸다
뭐 얘기해서 뭐합니까? 뭐 굳이 그런 거 얘기해본들 의미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저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처지에 맞게 움직이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다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신의 인생이 되게 우울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비록 단칸방에 살든 옥탑방에 살든 간에 현금을 쥐고 있는 삶이 제일 좋은 삶인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고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삶을 지켜내고 또 현금을 손에 쥐고 매달 뭐 연금이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돈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안심하고 만만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세상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릴지에 대해서도 뭐 생각은 제각각이겠죠. 다를 수도 있고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 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삶은 다들 제각각 나름의 고충도 있고 애환도 있고 기대도 있고 바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맞춰서 지내보자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 많은 고민들이 되는 게 요즘입니다. 뭐가 맞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릴까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가보자고, 해보자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직하게 자기한테 걸맞는 삶을 실행하고 또 그에 따라서 움직여보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뭘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네 삶이 아닌가라고 이제 정리하게 되네요. 때로는 삶이 여유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 여러 가지의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에 걸맞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직하게 살아보자, 좀 더 착실하게 살아보자,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어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